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나 스테이블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많은 지금 뭐 20개에 육박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물갈이가 되고 준비금 자체가 퓨어하고 미국과 연관된 친미국화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점유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법안들의 내용을 봤을 때 항목들이 계속 상원과 하원을 오가면서 추가되고 있는데 점점 까다로워지고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회계 기준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코인들이 이제 앞으로 급부상하면서 많이 쓰이게 될 텐데,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리플 USD, RL USD 같은 경우는 이미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알트코인에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블랙록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집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포트폴리오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설립한 암호화폐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자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것이 상당히 화제더라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또 앞서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패권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만간 이제 상업은행들도 뭐 달러 기반의 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저기에서 출시가 되고 이런 액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코인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저는 결국에는 이제 CBDC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 단계라고 봐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이제 입법 절차도 슬슬 준비되어지고 있거든요. 뭐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라든지 스테이블 액트 법안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슬슬 이제 규제가 재정비되면서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은행권과도 좀 같이 발맞춰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진행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인데, 그 기관을 통해서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이제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15개, 20가지에 육박하거든요. 아무래도 민간 업체에서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어떤 거에 좀 주목해야 되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블록체인 망 위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지지분해져 있습니다. 300만 원까지도 깨지면서 지금 뭐 200만 원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 많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 약 60%의 포션을 이미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생태계를 많이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트럼프 일가가 찍어내는 USD1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초반이라 일단 2가지의 메인에 위에 올라올 예정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더리움, 그리고 두 번째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텐데, 어떤 망 위에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온체인 돼가지고 결제가 활용되는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나 스테이블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많은 지금 뭐 20개에 육박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물갈이가 되고, 이제 정말 그 규제를 준수하는 그 OCC 통화감독청이나 FDIC라고 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라든지 이제 연준의 어떤 권한권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담보물 자체를 미국 달러 기반, 뭐 미 국채라든지 뭐 영래포라든지 RP 채권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슬슬 뭐 테더의 그런 어떤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미 국채 100%가 아니라, 미국 달러 100%가 아니라 뭐 회사채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면서 담보로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미국의 법안과는 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점점 통과가 되면 될수록 테더에 대한 점유율은 조금씩 점점 점진적으로 떨어질 거고, 서클에서 찍어내는 USDC라든지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 USD, 리플 USD와 같은 이런 코인들, 굉장히 준비금 자체가 퓨어하고 미국과 연관된 친미국화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찍어낸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점유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발행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리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미국의 그런 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쟁 속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지니어스 액트 법안과 같은 그런 법안들의 내용을 봤을 때 항목들이 계속 상원과 하원을 오가면서 추가되고 있는데 굉장히 점점 까다로워지고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나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쳐낼 건 쳐내고 재무 투명성이 인정되는
그런 정말 회계 기준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코인들이 이제 앞으로 급부상하면서 많이 쓰이게 될 텐데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리플 USD, RL USD 같은 경우는 이미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CPA 기준으로 해서 이 회계 기준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재무 투명성 보고서가 매월 나오고 있고 지금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도 102%가 넘게끔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런 재무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기반이 이더리움이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더리움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가요? 물론입니다. 네, 사실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코인도 네. 두 가지의 망 위에 올라가져 있거든요. 첫 번째가 리플 원장 XRP 레저 망에 올라가져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진행자님 말씀 주신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더리움이 이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으로서 지금 많은 디앱을 올릴 수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위에 온체인 될 수 있게끔 많은 또 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알트코인에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사실 최근에 좀 인지도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더리움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은 또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강력한 한 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사실 진행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뭐 상장 폐지, 맞아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이미 내러티브가 끝났다. 옛날에는 이제 리플의 또 속냐라고 하는 리또 속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의 또 속냐라고 하는 이또 속이라는 약칭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이 안 가죠. 많이 이제 가격이 맞아요. 내려왔으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언급드린 그런 생태계 코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블랙록이 이끌고 있는 비들 펀드가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최근에도 블랙록은 이더리움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이더리움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가장 높아요. 절반 이상을 보여줍니다.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 러시아산이 아닙니다. 물론 러시아 사람인 그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것도 맞지만 그 초기 개발자였던 찰스 호스킨스 그 사람 지금 에이다를 맡고 있죠. 맞아요. 조셉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 그 개발자는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기술 회사를 따로 차렸어요. 컨센시스라고 하거든요. 그 기술 회사를 통해서 이미 이더리움에 대한 모든 그런 온체인망을 깔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 영향력이 세고 그들의 투자자를 봤을 때 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이라든지 손정을 필두로 한 어떤 소프트뱅크라든지 JP모건의 자금 이런 자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더리움은 이미 기관의 채택을 완전히 받은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의 플랫폼이다. 그들이 일부러 지금 누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화하실 때 반드시 비트, 이더, XRP 이 세 가지는 3대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분산화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이더리움의 약간 대체제로 부각을 받고 있는 솔라나? 이 솔라나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전 솔라나도 당연히 이제 분산화 작업을 해놨고 사실 이더리움과 솔라나 뭔가 뭐 러시아산이다 미국산이다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 개발자들은 솔라나로 많이 들어가고 이더리움 개발자가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솔라나에서는 밈코인도 많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수익 구조가 탄탄한데 이더리움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리플과 스텔라룸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리플이 도매용 CBDC를 담당한다면 스텔라룸에는 이제 소매용 CBDC를 담당하게끔 그들이 이제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것처럼 이 스마트 컨트랙 쪽도 이 기관 쪽은 이더리움이 담당한다면 이 개발자 친화적이고 뭔가 소매 친화적인 거는 솔라나가 좀 많이 담당하게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니라 좀 각 섹터를 담당하는 그런 대장 스마트 컨트랙의 플랫폼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비중을 동일하게 병렬적으로 좀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뭐 괜찮다. 솔라나도 굉장히 좋게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언급한 그 코인 5개 코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메이드 인 USA 코인이기도 하고 지금 솔라나도 XRP와 함께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는 라이트 코인과 함께 ETF가 또 많이 준비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CME에서도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빨리 이제 알트코인으로서 이더리움 다음으로 현물 ETF가 승인되는 코인이 리플 아니면 솔라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가 더 먼저 좀 되고 나서 리플 이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될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솔라나가 이제 현물 ETF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하기 좋은 코인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트럼프의 계획이 뭐 금리를 좀 떨어뜨리고 좀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좀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이렇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출시를 하고 하면은 또 담보물로 미국 채권 수요를 또 자극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본다면 하나로 또 묶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 국채 수요가 원래는 중국이랑 일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과거부터 이제 계속 미 국채를 던지고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실물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릭스 국가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탈달러화를 또 준비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점점 달러에 대한 내러티브가 깨지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더 강화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이 바로 미국 기반의 어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저는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제 CBDC의 세상으로 갈 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나의 과도기 시절을 우리가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최근까지도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CBDC를 배척하는 듯한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거야 유권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좀 했지만 지금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CBDC 한강 프로젝트 이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에서는 뭐 거부하고 한국에서는 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미 그 유대계자본의 뿌리인 금융 엘리트들 BIS라든지 IMF와 같은 그런 국제 기구들이 CBDC 세상을 가기 위해서 이미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까지는 CBDC보다는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 먼저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바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인 CBDC잖아요. 그런 시대가 저는 2030년까지 좀 길게 본다면 그렇게 시나리오가 점점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일본 금융기관들과 이 XRP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일본 부동산 기업 오픈하우스 그룹이 이 리플을 이용한 부동산 결제를 뭐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리플의 활용처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또 국가이기도 합니다. SBI 그룹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룹인데 방금 진행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픈하우스 일본의 대형 이제 부동산 회사거든요. 원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로만 결제가 가능하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XRP로도 결제가 가능하게끔 점점 리플에 대한 효용성, 유틸리티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일본의 SBI 그룹을 필두로 한 은행권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들을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할 건데 XRP 효율성이 굉장히 저는 클 거라고 봐요. 효용성 자체가. 왜냐하면은 리플 원장 같은 경우는 결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또 설계가 된 하나의 레이어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칠레와 같은 그런 남미 국가들 그리고 뭐 스위스를 필두로 한 유럽 국가들 이미 뭐 스위스 골드 같은 경우는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구리 이런 어떤 귀금속을 XRP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실제로 제가 방금 언급드린 남미 같은 경우도 메르카도 리브레라고 하는 그 쇼핑 플랫폼에서도 지금 벌써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게끔 XRP로 결제를 하게끔 지금 해놓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산업군에서 XRP에 대한 결제 활용 충분히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바이의 금융서비스청 DIFC에서도 리플 페이먼트를 공식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확보했거든요.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이제 사전 승인은 받았는데 올해 3월 달을 기준으로 이제 완전한 승인을 받으면서 이미 메나 지역,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중동 그리고 아랍 지역까지 모두 다 리플 페이먼트가 섭렵할 수 있는 망, 인프라 망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뭐 한패스라든지 와이어베일리, 센트비와 같은 이런 송금 회사들도 이미 리플사와 손을 잡으면서 국경 간 결제 이 국제 송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플과 SEC의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기관의 자금이 정말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ETF 통로가 뚫리게 되면 엄청난 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그 파트너십의 확장으로서 리플에 대한 효용성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일본이 유독 그 리플을 포함한 코인 결제 시스템
여기에 매우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일본 같은 국가는 사실 지금까지도 현금을 정말 많이 쓰는 국가죠. 아,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네네. 일본 여행을 가면 거의 뭐 카드 결제 거의 없고 다 현금 막 동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이라는 국가가 사실 굉장히 이 화폐 혁명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거든요. 이 카드를 뛰어넘어서 이제 블록체인을 완전히 탑재하려고 2018년서부터 머니탭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리플에 대한 기술력을 가미시켜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SBI의 CEO 기타오 요시타카가 말한 것처럼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결제를 할 때 XRP를 쓰는 시대가 저는 올해 안에 펼쳐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ISO 2002라고 하는 그 스위프트에서 연결되는 하나의 기준망 자체 안에 리플렛이라고 하는 그 국경간 결제 솔루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25년 안에는 그 리플 빅뱅의 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플의 초기 투자자에 SBI 그룹이 또 있거든요. SBI 그룹도 굉장히 큰 돈을 투자했고 그 SBI 그룹의 뿌리를 봤을 때 유대계 자본의 표본인 로스차일드 그룹이 SBI 그룹을 통해 리플에 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약 8.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즉슨 블랙록을 필두로 한 그런 유대계 자본들, 이런 SBI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금융협회에서 리플과 이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